자, 봅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본 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봤고요. 자, 제4절. 자, 269페이지 제4절 구분 건물 등기. 아주 중요합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일단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 집합 건물입니다. 일단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대상입니다. 자, 대상에 대해서 객관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첫 번째 어떤 요건을 갖춰야죠? 바로 객관적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자, 객관적 요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죠. 첫 번째,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자, 객관적 요건은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자,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구조상 독립성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요건만 갖췄다 해서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거냐? 그렇다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을 갖춰줘야 되죠. 주관적 요건은, 이 주관적 요건은 뭡니까? 바로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소유자 의사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 이 건물을 딱 졌어요. 5천 건물을 졌다 해서 이 요건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죠.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의 대상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요? X죠. 왜? 주관적 요건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자 의사.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객관적 요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는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A적 측면으로서.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되었다. 요거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이게 집합 건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구분 점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구분 점포라는 것은 구분 점포는 대표적으로 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가라는 게 있고 바로 여기에 평면 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면 매장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 점포는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구분 점포로서 이 구분 점포는 바닥 면적이 대표적으로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면적과 관련돼서 이미 1장에서 배운 대표적으로 개방형 축사가 있어. 개방형 축사는 우사의 동사예요. 우사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한해서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상가와 평면 매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대표적으로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전유 부분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복도와 엘리베이터가 있죠.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공용 부분은 따라가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과 바로 계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지칭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요거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네. 계약상 공용 부분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을 지칭함으로써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때 등기 능력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은 이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만 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표제부만 둔다. 이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냐?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의 등기를,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성 부분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의 양식을 우리가 이제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자, 집합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가구가 있고요. 네 번째 얼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표제부, 우리 집합 건물 표제부는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가구, 얼구, 그래서 토탈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집합 건물은 특수해져요. 어떤 측면에서 특수해집니까? 이거는 건물,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부로 가고 여기에 토지 등기부로 간다면 우리 토지 등기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하겠죠. 10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야. 그렇다면 한동 전체 표제부, 그래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단은 요 한동 건물,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 번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에 뭐냐? 한동 건물 표시다.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요 전체 밑에 있는 땅이 들어가요. 이게 대표적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렇게 이제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그러면 전유 부분의 상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겠죠. 건물 표시. 그러면 하단은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대지권 표시가 기록돼요.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분의 1. 대표적으로 대지권 비율하고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고,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체 표제부 두 개가 있어요. 표제부가 두 개, 한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이 하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의미를 보죠.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표시. 이 공통점이 바로 이렇게 등기해 주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해. 이게 대표적인 이게 대지권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대표적으로 건물이네요. 그렇죠, 건물. 그러면 요 토지하고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일명, 요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이제 나오네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럼 토지네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은 건물이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온다면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와 다툼이 있을 때 요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에 등기한다면 뜻의 등기 후에는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하면 바로 각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처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에 미치죠. 그러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하고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만의 소유권 안 돼요. 건물만의 전세권은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용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대지권 등기 후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요 건물하고 요 토지하고는 분리처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요걸 뭐예요? 두 개를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들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대지권 등기가 있네요. 자,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네요.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건물입니다. 건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표제부에 이루어지고요. 대표적으로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 주, 등기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 등기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네요.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구, 해당 구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 건물, 표제부, 신청, 주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 구, 직권, 주 등기.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있어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뭐냐? 뜻의 등기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여자예요. 여기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바로 대지권 등기고, 이렇게 혼인신고한 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혼인 전에 이 여자가 부인이 될 사람이 5억을 빚져왔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못 갚도록 약정서를 하나 써야죠. 그러면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플수록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는 거. 이게 바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건물에 해놓겠죠. 그 다음에 건물, 대표적으로 해당 구에 하고, 대표적으로 직권,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네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자, 별도 있다는 뜻의 등기는, 별도 되고는, 그러면 건물에 해놓겠죠. 건물.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해놓지는 않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표적으로 이거는 직권, 그 다음에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대지권과 관련돼서 이 네 개가 헷갈려요. 자,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외우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름터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그러면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러면 선생님, 자,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별전이라고 좀 항상 숙제해 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고, 관련된 등기 4개가 있다. 자, 우리 등기부의 형식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갖고 올고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뷰가 종류가 기록되고 대표적으로 갖고 올고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 우리 구성 부분으로서 대표적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으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고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음으로써 대표적으로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이제 요건과 관련돼서 26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가로 2번에 구분 건물의 요건, 여기 이제 5번째 줄에 나와 있죠. 밑에서 5번째 줄. 한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구분 건물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관적 요건이 되겠죠. 자, 따라서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여도 이는 일반 건물로 등기할지 구분 건물로 등기할지는 소유자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아마 판례로서 이 의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27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넘겨보죠.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그러니까 한 동 전체 표제부, 네 부분을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사용한다. 이번은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부의 양식 규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한 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갖고 올고, 그러니까 요 네 부분을 전부를 합쳐서 한 기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한 기록이 있죠. 그러면 한 동 건물 표시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요 전유 부분의 건물이 표시란에 소재 지번을 따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한 기록. 여기에서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무슨 편성주의다. 대표적으로 물적 편성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전부를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다만입니다. 다만 예조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의 열람. 요 열람이 포인트예요. 열람에 대해서는 한 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동그라미,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만약에 우리 집합 건물 아파트를 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인이 살 때, 본인이 이제 집을 산다고 그랬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산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본인이 그러면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요 부분.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가구, 해당 얼굴을 봐야지 남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가구, 해당 얼굴.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잘 비교를 해놔야 돼요. 자, 밑으로 쭉 빠지니까 바로 구분 점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집합 건물로 등기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구분 점포가 있습니다. 자, 구분 점포와 관련돼서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만 이상일 것. 그래서 2번 한번 확인해 두시라는 거.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구분 점포의 용도가 건축물의 판매 시설 및 운수 시설로서 그래서 운수 시설 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과 2번의 의미를 한번 꼭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점포의 용도가 우리가 건축법의 판매 시설 및 운수 시설, 판매 시설 및 운수실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목은 몇 개다? 28개죠. 우리 건축을 받아서 그전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도 28개였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29개로 늘어났죠. 그거는 이제 공법 교수님이 잘 알아서 할 거고 건축물의 용도가 28개였다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추가된 게 야영장이 추가됐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29종류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목은 28개가 되겠죠.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판매 시설 및 운수 시설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271페이지 이번에 대지권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그래서 273페이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4번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니까 274페이지. 자, 5번에 별도 등기에 있다는 뜻의 기록.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주 등기. 완전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주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래서 요 대지권과 관련돼서 요 4개를 한꺼번에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턱하면 터져야 돼. 턱하면 봉선화 연정 있죠. 턱하면 터진다. 로타심이라고 그러죠. 대지권 등기 턱하면 뭡니까? 건물 표제부 신청 두등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뭡니까?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우리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부기 등. 그래서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래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 이해가 안 되면 이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움 회원이에요. 배움 회원 중에서도 뭡니까? 앞에 더가 붙어서 더 배움 회원이란. 이번에도 뭐 더 민주죠. 더 민주,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의미 275페이지 3번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네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바로 노인정가 관리 사무실이 있죠. 그러면 있겠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한다고 생각해요. 표제부를 만수하겠죠. 그럼 각호를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각호를 새롭게 개설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계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죠. 그렇지만 이 계약상 공용분은 이 계약이 포인트야. 계약은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대표적으로 계약상 공용분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계약상 공용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표제부가 폐지되면 각호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된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도 있네요. 계약상 공용부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계약,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계약상 공용부분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분 건물의 멸실 등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밑그림을 그려요. 집합 건물이 떴다. 그러면 떴다. 대상과 관련돼서 객관적 요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주관적 요건을 가져야 된다. 소유자의 의사. 그러면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개정 후에 우리 개정 전에는 실질적 심사주의였지만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분 점포와 관련돼서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되면 집합 건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구분 점포.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돼서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어야 되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구분 점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자,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부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 있으며 계약상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고요.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뭐예요? 표제부만 둔다.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부의 양식 구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걸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되고요.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등기하는 게 대지권 등기며, 자, 토지 묶어놓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된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요 25일 때 요 해당구를 표제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등기, 건부. 그래서 건부, 부기등기죠. 나머지는 주등기고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래서 별장,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집합 건물이 이렇게 싹 지어놨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싹 구조가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의미를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 학위 문제 276페이지 학위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학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자,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의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기록해야 된다. 맞네. 뜻의 기록을 해야죠.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경일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오케이.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 건물 전체를 일반 등기부로 등기할 수는 없다. 아니죠.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
대지권 등기 후 혼인신고했다.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취지, 즉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가진다. 그래서 맞고요.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 그럼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죠. 권리의 목적인 토지, 토지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바로 대지권 뜻에 기록한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확인 문제, 집합 건물의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등기부의 구조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자, 표제부라는 거네요. 자, 가구가 있네요. 얼구가 있습니다. 자, 표제부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의 등기. 자, 표제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표시죠. 그래서 표시의 등기. 그래서 표시의 등기를 우리가 몇 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가구는 대표적으로 무슨 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됩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되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여기는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의 등기, 이 권리의 등기를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4장, 대표적인 권리의 등기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가구, 얼구에 대해서 배우는 게 대표적인 제4장 권리의 등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278페이지 제1절 우리가 통치 걸어서 우리 가구 얼구의 양식 구조를 한번 봐봐요. 가구는 소유권이죠. 가구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고 얼구도 똑같죠. 얼구도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279페이지. 이번에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네요. 자, 변경 등기. 자, 우리 권리의 변경 등기로서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이네요. 그래서 일부의 후발적 사유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죠. 이제 뭐 가지고 놀아야죠.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 일부에 대해서는 독립해 다닐 수 없으니까 부기 등기다. 그럼 결론적으로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변경 등기도 대표적인 뭐가 있다? 바로 표제부 변경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표제부가 붙으면 사항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변경 등기는 그러면 변경 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표제부가 붙으면 이때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요거는 사실의 등기로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주등기에 의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 앞에 대표적으로 뭐가 붙었느냐? 바로 요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래서 그 밑에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렇게 써놔요. 바로 이해관계인이 있다.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미표 대표적으로 성락서를 써줬다. 그러면 성락서를 써주면 성락서를 첨부하면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등기로 전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A라는 B라는 관계가 있어요. B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해를 하면서 1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1억이라고 생각해 보죠. 1억.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구에 이제 얼구죠.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A가 어느 날 B한테 부탁합니다. 요 1억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정액 5천만을 올려달라고 그러나요.
그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봐봐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뭐예요? 시 후순위 건자단 건자단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4번 B 전세권 정액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이 C한테 물어봅니다. 나 요 밑에 부기 등기 달도록 뭐예요? 성낙서 하나 써줄래? 그래서 써준대. 그때는 성낙서를 써주면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A가 B한테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네. 어머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5천만 원 떼줬다는 소리네요. 어머 후순위 저당권자는 뭐예요? 5천만 원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2-1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정액과 감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감. 이 정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변경 등기가 돼요. 그래서 변경. 그러면 이 전세권을 두자로 건치면 뭐냐? 권리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요. 여기에 대해서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79페이지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권리의 변경이란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 중,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정감으로서 피담보 재건의 원본에게 정감이라든지 이자율의 변경이 생긴 경우를 이때하는 등기가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다? 권리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은 공동이다. 공동이 발생되네요. 자, 등기의무자 권리자에 관련돼서 저당권 채권액을 전액하는 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지만 채권액을 감액하는 때는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러 번 했죠. 자, 정액 등기에서는 마다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고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자, 감액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하고 같다? 말소 등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기 3번에 존속기간을 연장. 그러면 이거는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는 걸 한번 캐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 그러면 말소 등기 권리자 의무자 동일하고 정액하면 설정 등기하고 가고 자, 그러면 감액과 동시에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연장이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79페이지 밑에다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대표적으로 늘 연습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고, 대표적으로 전세권 변경 등기가 있고, 전세권 말소 등기가 있네. 그럼 자기가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저처럼 한번 해봐요. 말소 전부다. 그래서 전부죠. 그래서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변경 등기를 포인트로 해서 전세권이 한다. 그럼 수학 문제 풀처럼 권리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이때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다.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부터 파생됐다. 이때는 부기등기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나요? 자, 이때는 설정이다. 설정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자. 전세권이구나. 전세권은 대표적으로 용의권이구나. 그러면 용의권 설정은 독립해 다닐 수 있다. 언제나 주등기다. 용의권 설정 등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 설정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은 용의권이다.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주등기요. 이전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다. 부기등기다. 변경 등기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권리는 권리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는
전부니까 뭐요? 언제나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4개 가지고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79페이지 2번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28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등기 실현과 관련돼서 부기등기, 주등기 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282페이지 3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나오네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눈 바싹 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합격해야 됩니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합격해야 돼요. 한 방 올해 27회 때 한 방을 어퍼컷으로 낮춰서 케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뭐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 누가 있어요? 누구 집이냐 하면 이름이 참, 자, 피칠갑입니다. 뭐, 아버지가 지어주시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래도 자기가 국합성이 듯이 갑자가 들어가면 좀 촌스럽죠. 그럼 피칠갑. 그래서, 자, 아버지 사후에 개명을 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개명. 이게 바로 피천덕으로 개명을 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피칠갑을 피천도로 개명한다. 그러면 이 집 주인이 등기명인이거든. 그래서 등기명인. 자, 피칠갑을 피천도로 표시가 달라졌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첫 번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네.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걸 끌어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이미 직권 등기에서 한번 배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아, 그래요. 직권 등기. 아주 좋아요. 잘 맞히는데요. 자, 그래서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네.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P7갑이 순위번호 요번이 7번이면 요게 7-1.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네요. 네 번째입니다. 자, 등기명인 이거는 소유자가 P7갑이죠. P7갑은 가구에 기록되죠. 가구는 권리야. 근데 권리의 등기라도 P7갑을 P천도로 개명하니까 권리 관계의 변동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적인 측면이야. 중성적인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등기라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관계의 다툼이 없어. 즉 중성적인 등기라는 의미가 되고 이걸 툭 치면 이제 대의 신청으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우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권리 관계의 다툼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의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직권, 언제나 부기 등기며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 근데 이걸 했으면 우리가 써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A가 B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B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죠. 그래서 채권자면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자가 돼. 저당권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면서 대표적으로 물상보증인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요 저당권 대에서 등기명의는 바로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그때는 채권자 주소 변경이 됐다. 주소 변경이나 개명이 됐다면 이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명인이 아니죠. 그러면 이 채무자 주소 변경이 됐다. 주소가 변경이 되면 이때는 뭡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채무자 주소 변경이 생겼다. 채무자 주소 변경 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에 의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 주소가 바뀌면 그때는 등기 명인으로서 등기 명인 주소 변경 등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지만 채무자가 바뀌면 그때는 등기 명인 표시가 아니죠. 그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런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82페이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 하면 권리자 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여 시정하는 등기가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3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의 동일성이나 권리 형향이 없고 즉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이 되죠. 등기상 이해관계 해야 할 가능성이 없는 중성 등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측면에 대해서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로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딱 맺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규칙 54조. 그래서 거기 대표적으로 직권에 한번 의미를 잡아두고 그래서 1번에 오른쪽 특처여 단독 신청, 2번에 대의 신청이 가능하고 쭉쭉 빠지네요. 대표적으로 4번에 직권 동그라미. 직권에 의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하나 떨어지고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부 정보와 관련돼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번이 거기에서 탄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청부 정보 동그라미 2번 284페이지 282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은 등기명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여서 등기 진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기 필정과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의미 하나 잡아놓고요. 맨 밑에 3분의 1 정도 가면 1가면 가로 3번의 등기의 실행과 관련돼서 언제나 부기등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영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해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5페이지 4번의 판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기 전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여튼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학교하는 날까지 밀고 나가자고요. 더 배운 회원은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